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메인넷 코인 무료책을 베리챗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위핀 파트너스데이 발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살펴볼게요. 일단 위핀 자체가 여러분들이 뭔지 아시죠? 이 웹3, 지갑,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위핀 지갑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위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베리챗 앱 안에서의 그 지갑에서의 하나의 기능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발표 내용만 보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다른 걸 포커스로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컴퓨터 대중화 역사로 보는 웹3 대중화의 미래라고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 당시 위핀 파트너스데이에서 설명을 했던 게 있고, 그래서 내용에 보면은 컴퓨터의 대중화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컴퓨터를 접해가지고 도스와 486 시절에 컴퓨터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 시기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대다수들은 컴퓨터 조립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시기였는데, 도스가 나오기 30년 동안 일반인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이 컴퓨터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윈도우 3.1을 거쳐서 윈도우 95가 세상에 나왔을 때 컴퓨터는 본격적으로 대중화를 거쳐서 일반인들도 매우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95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포맷하고 윈도우 재설치하는 정도는 모두 할 줄 알았고, 그런데 PC 10억대 시대를 우리는 맞이를 했습니다. 근데 XP 시대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저도 아마 윈도우에 대해서 그렇게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다가 아마 윈도우 95가 나왔을 때부터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 플로피 디스켓, 그죠? 플로피 디스켓을 가지고 썼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플로피 디스켓도 보면은 여기 이렇게 버튼, 그 잠그는 거 여는 거 그런 것도 있었고, 하여튼 좀 그 당시에는 플로피 디스켓이 약간 우리 그 뭐라고 하죠? 레코드라죠. 검은 색깔 레코드랑 약간 유사한 느낌처럼 그렇게 좀 여겨졌었는데, 플로피 디스켓은 당시에 막 케이스도 있고 그랬는데, 아무튼 설치하는 것도 모르고, 우리는 이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저 컴퓨터 AS를 불러요. 그쵸? AS 당시에 몇만 원 하면 지금 한 30만 원 이렇게 하는 약간 그런 가치였는데,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참 웹3의 이런 형태를 보면요, 웹3 비트코인 자체가 처음 시작되고 피자 거래가 됐을 때가 2009년도 10년도, 그러다 쭉 우리한테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한 건 한 15년, 그러다가 좀 더 알려져서 17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코인 시장에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뭔가 더 많이 사람들이 늘어났었고, 그 당시에 대중들한테 알려질 때가 2017년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디파이하고 NFT가 개발이 돼서 한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특히 2021년과 2022년이 굉장히 피크를 쳤던 이 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PC가 완전히 대중화를 이룰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면 그래요. 요새 연령층 조사해 보면 컴퓨터 할 줄 알아요? 또는 난 몰라요. 어떻게 해요? 이런 당연히 50대에서 70대, 80대, 90대 연령층도 있겠지만 20, 30대도 요새 컴퓨터 할 줄 아냐 그러면 모르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게임은 할 줄 아는데 컴퓨터는 할 줄 모른다. 약간 이런 현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휴대폰과 컴퓨터를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기술이 사라져서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없어져야 될 거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기술이 사라져서 보이지 않을 거, 여러분들은 지금의 윈도우 95, 그 다음에 도스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당시에는 정말 유명했지만 지금은 사라졌어요. 그만큼 기술력이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했고 인프라도 구축이 됐지만 MS 오피스처럼 매스 어댑션을 실현할 유틸리티는 나오지가 않았어요. 계속해서 뭔가 발전을 하면서 빌드업을 하고 있다는 거. 지금은 우리 어때요? 메타마스크 쓰고 USDT 전송할 때 아비트럼 이더리움을 거래소에서 다시 구매를 하고, 그리고 그 구매한 거를 사람들한테 보낼 때는 아비트럼 USDT를 통해 보내고, 이런 뭔가 여러 가지가, 초창기에는 우리가 메타마스크 하면은 뭡니까? 이더리움, BNB 이런 정도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의 결론이 당시 강조를 했던 부분이 이런 거예요. 기술이 사라져서 보이지 않을 때가
진정한 매스 어댑션이 일어날 때라고 얘기하면서 모바일 뱅킹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토스를 예로 들면 토스는 극단적으로 모바일에서 뱅킹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었는데 사실 그렇게 만들기 위해 엄청난 기술들이 내부 로직에 들어가 있었고 이걸 극대화한 것이 모바일 뱅킹의 매스 어댑션을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바일 뱅킹을 정말 편리하게 쓰고 이제는 은행을 가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런 메이저 은행들도 이제는 모바일화 시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약간 토스의 시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매스 어댑션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웹3에서는 없어져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 시드 구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니모닉. 우리는 이 니모닉이 반드시 필요하고 누군가 보안을 뚫어야 돼.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12개에서 24개의 비밀 구절들이 지갑엔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뭐 NFT 화이트리스트, 메타마스크 원래 주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2만 명이 신청했는데 그 중에 30%인 6천 명이 원래 주소 대신에 시드 구문을 보내온 적이 있었대요. 엄청나죠? 단적인 예로 봤을 때는 시드 구문이나 지갑 주소나 엔드 유저들에게는 매우 생소하고 관리하기도 너무 까다로운 게 현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니모닉 코드에 대한 걸 좀 없어져야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지갑 주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갑 주소가 없어지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A라는 지갑 주소와 B라는 지갑 주소랑 구분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는 큰 비용을 블록체인으로 보낼 때 지갑 주소를 맞게 입력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 뭐 모두 한 번씩 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라고 하면서 1달러만 보내거나 0.0001 이더만 먼저 보내거나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이 지갑이 맞나 해서 이렇게 살짝 보내보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뭔가 좀 위험성을 항상 감수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거기에 수수료가 좀 더 들어갔습니다. 근데 베리챗에서는 이런 지갑 주소가 필요하지 않고 프로필이나 대화창에서 그냥 바로 이 친구한테 보낼 수가 있고 KYC가 되어 있다면 사기꾼에게 당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갑 연결과 해킹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지갑이 내 아이디이자 계좌번호이기도 하고 통장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갑 연결은 필수고 당연한 것인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유사한 피싱 사이트를 연결하고 NFT 민팅을 하면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모든 과정이 지갑에서 해킹을 당하는데, 이런 문제를 베리 로그인 API를 통해서 해결을 했고, 이 로그인 API를 어떻게 합니까? 연결하면 더 이상 지갑 주소를 노출하지 않아도 아이디만 넣으면 베리챗으로 인증번호가 발송이 되고 그 인증번호를 입력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개념이다.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 액션이 필요할 때 사용자의 지문 인증이나 새로운 인증번호 등을 통해서 승인받아야 되기 때문에 해킹이 그대로 노출될 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대중화의 미래는, 웹3 대중화의 미래는 크립토 자산을 송금할 때 토스로 송금하는 것처럼 편하게 발전하는 것이고, 오프라인 결제에서는 알리페이나 카카오페이 결제하듯이 편하게 결제하는 세상, 뭐 이런 걸 의미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레이어 2에 존재하는 USDT로 달러 송금 수수료를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매우 중요한 실물 교환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텐데 아직은 여러 가지 허들로 인해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뭐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는 건 맞죠. 그래서 금융 인프라가 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뭔가 그 단점들을 해소하고자 만들어진 게 바로 베리챗에 있는 지금 이 위핀 지갑과의 뭔가 그런 콜라보적인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핀 파트너스 데이에서 발표했다. 약간 주요 내용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게 되게 부족한 설명일 수도 있어요. 뭔가 그 고광현 대표는 더 그 뭐랄까요, 디테일한 설명을 했겠죠. 디테일한 설명을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만큼 이 베리챗의 이 기술력이 좀 높게 평가될 수도 있겠다. 물론 지금 당장은 별거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 텔레그램만큼 규모가 커진다고 하면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여러분들은 지금 채굴한 걸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베리챗, 뭐 지금 당장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부족한 것도 많고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그럴 문제, 오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6개월 됐어요. 이제 한 반년 조금 다 되어 가는데 그 당시에 뭐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6개월 뒤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을 한 번씩 지켜보면서 뭐 내년에는 상장을 좀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빠르면 또 올해 상장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아닐 것 같고 전 내년도에 상장하면 그게 적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베리챗 어떤 느낌이 드는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